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AI 시대를 이끌고 있는 새로운 기술 리더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들이 가진 권력, 과연 그 본질은 뭘까요? 시작은 영화 데어 윌 비 블러드의 아주 유명한 마지막 대사로 해볼게요. 석유왕 다니엘 플레인뷰가 외치는 나는 끝났어. 이 말 그냥 다 망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혹시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대사의 진짜 의미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서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의 도덕이나 사회 규칙 같은 건 나한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경지에 올랐다는 선언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결과가 없는 세상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아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느껴보시죠. 우리가 들어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2018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매년 여는 아주 비밀스러운 모임, 캠프파이어입니다. 말 그대로 각 분야의 최고들만 초대되는 그런 자리죠. 작가 노아 홀리가 남긴 이 말을 보면 당시 그가 느꼈을 기분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곳, 그 엄청난 엘리트 집단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런데 이 화려했던 주말의 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잔디에서 넘어져서 손목이 부러지고 본인과 두 아이는 수족구병에 걸리는 말 그대로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죠. 꼭 신이 네가 부자들이랑 어울리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묻는 것 같았다고 해요. 이제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홀리는 행사를 주최한 베이조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주말 동안 가족에게 닥친 이 안타까운 일들을 털어넣습니다. 같은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아주 작은 인간적인 공감이라도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베이조스의 반응은 홀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기 인용구에 나온 그대로예요. 유감입니다. 라거나 도와줄 일 없나요?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적인 반응 대신에 겁에 질린 표정으로 보좌관 손에 이끌려서 그냥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형식적인 공감조차 보여주지 않은 거죠. 홀리는 바로 이 경험을 통해서 결과가 없는 세상이라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생각해보면 돈이 너무 많으면 어떤 실수를 해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누가 반대하면 그냥 해고해버리면 그만이죠. 이런 환경이 계속되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피드백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통찰 아닌가요? 자,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에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기술 엘리트 계층 전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기술공화국이라는 책의 핵심 내용을 22개 항목으로 요약해서 공개했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 그의 주장 몇 가지를 보시죠. 소프트웨어 기반의 하드 파워가 필요하다. 실리콘밸리가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다. 심지라는 징병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AI 무기 개발은 피할 수 없으니 누가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도 하죠. 이건 기술 엘리트들의 세계관을 담은 하나의 선언문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히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명쾌하고 도덕적인 주장이라며 칭찬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자기네 회사 사업에 유리한 주장을 이념으로 포장한 것뿐이라고 비판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이제 시야를 훨씬 더 넓혀볼까요? 오늘날의 기술 거물들을 역사라는 큰 그림 속에 놓고 과거 산업시대의 거인들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록펠러나 포드 같은 과거의 거인들이 석유와 철강으로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만들었다면 알트먼이나 머스크 같은 지금의 거물들은 AI와 데이터로 우리의 생각, 즉 현실 자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권력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죠. 자, 화면에 숫자가 하나 떴네요. 1.5%.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바로 과거 거인들이 가졌던 힘의 크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정답은 바로 스탠더드 오일을 세운 존 디 록펠러의 재산이 당시 미국 전체 GDP의 1.5%에 달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부가 나라 경제의 1.5%라니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오늘날의 기술 건물들이 바로 이 역사적인 수치에 점점 더 가까워져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심리, 이념, 역사적 배경들을 다 모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권력은 과연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권력일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 거물들이 굉장히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은 역사 속 거인들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좀 기이한 성격을 가졌다는 점, 그들의 기술이 새로운 사회적 불안을 만든다는 점,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 권력과 충돌한다는 점까지요. 어쩌면 역사는 반복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이죠. 공감은 서구 문명의 근본적인 약점이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홀리가 베이조스에게서 느꼈던 그 공감의 부재가 이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들 계층의 핵심적인 철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공감이 약점이라면 공감하지 못하는 건 오히려 강점이 되는 셈이니까요. 과거의 거인들은 철도나 자동차, 철강으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로운 거인들은 우리의 생각과 인식, 말 그대로 현실 그 자체를 만들고 있죠. 그들이 만든 세상 안에서 과연 결과나 책임 같은 단어들이 예전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